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사연을 여러분들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된 자체도 충격이지만 제가 몰랐던 게 더 충격이네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남편은 37살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꽤 큰 돈들이 오고 가는 사업인데요. 2년 전 겨울에 리조트 실내 디자인을 새로 바꾸는 일 때문에 회사 사람들과 출장을 갔었는데 남편은 리조트에 필요한 물건들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이도 아닌데 여러 직원분들 이끌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리더십 있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때 한 달 출장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남편이 납품을 하는 물건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과 매칭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대화도 많아지게 되었죠. 저는 한쪽에서 팀장님과 대화하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자주 눈이 마주쳤고 그런 시선이 좀 달랐다는 걸 느끼게 된 건지 저도 눈빛으로 호감을 보냈어요. 그렇게 개인적인 술자리도 가지게 되었죠. 거의 일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었어요. 하지만 틈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출장 기간 내내 보여줬고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죠. 자연스럽게 양측 회사에서 저희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고 숨길 수 없었던 감정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조율이 되지 않던 문제들도 빠르게 해결이 되면서 한층 더 쉽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길어졌던 출장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도 같은 서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해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나서 저녁도 함께 먹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만남을 지속해 오다 보니 당연히 결혼 얘기가 빠질 수 없었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였고 빨리 자리 잡고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죠. 시부모님 정말 괜찮은 분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었죠?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혔어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엄마,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얼른 이리 오세요. 저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당연히 긴장되겠죠. 일단 물 한잔 하세요. 그럼 미리 예약한 음식 준비할게요. 어머님께서 정말 긴장을 많이 하셨네요. 머리에 식은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데요. 괜찮으세요? 몸이 좀 불편하시면 잠시 밖에서 바람 좀 쐬었다가 다시 들어오실래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럴 줄 알고 제가 청심환 준비해 왔습니다. 몸이 많이 약하시다는 말 제가 시은 씨에게 몇 번 들었거든요. 이것 좀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께서 식은땀 흘리니 제 마음이 아프네요. 벌써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너무 서운한데? 얘야, 너는 이 시애미한테 뭐 준비한 거 없니? 나도 청심환 먹고 싶은데? 마침 저도 심장이 약하신 엄마가 걱정이 돼서 혹시 몰라 청심환을 준비해둔 상태였는데 그때 남편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청심환을 어머님께 드렸고 예비 며느리 잘 뒀다고 센스 좋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불안했던 상견례는 별 문제 없이 끝이 났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몸이 많이 힘드신지 눈을 감고 있었고 집에 도착해 지친 몸을 이끌며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얼굴 표정을 보게 되니 걱정이 많았어요. 아빠는 괜찮은 분들 같다며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엄마는 입을 닫고 계셨습니다.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엄마와 단둘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상견례장에서 말도 잘 못하시고 저는 살면서 엄마가 식은땀 그렇게 많이 흘린 거 처음 봤어요.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때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나 봐. 엄마가 그런 자리 처음이다 보니까 몸이 경직이 되더라고. 그래도 좋은 사이 둬서 청심환 먹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더구나. 너는 이 결혼이 꼭 하고 싶은 거지? 갑자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고 싶으니까 상견례도 한 거죠. 왜요? 재호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 시부모님이 어딘가 엄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게 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지. 엄마는 항상 얘기했잖니.
네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 엄마도 그걸로 만족한다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 내일 못다 했던 얘기 다시 할까? 그럼 엄마 먼저 일어날게. 엄마는 천천히 일어나셨고 비틀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상견례장에 도착하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았고 긴장하는 모습도 보여준 적 없었던 엄마의 달라진 표정과 행동들을 보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모른다고 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렇게 별일 없이 결혼식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 전의 생활과 결혼 후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양가 집안이 차로 10분이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라 자주 얼굴도 보고 모두 모여 함께 외식하는 시간도 자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현실로 펼쳐지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시집살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선 그저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명절날에도 모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각자 알아서 시간 보내는 걸 적극적으로 원하셨습니다. 여행 다니는 걸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계셨어요. 그리고 퇴근한 저한테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랑 차 한잔하고 있다며 가끔 전화도 오셨어요. 모든 게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꿈만 같았고 저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여자는 세상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와서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한 저는 빠르게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일하고 계신 아빠에게 전화해서 지금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죠.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심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아픈 기억 때문인지 집에 가는 도중에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빠르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엄마를 불러 외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안방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핸드폰을 손에 쥔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오면서 비틀거리다가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힌 것 같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서 엄마는 응급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두부 외상으로 인해 의식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고 경동맥에 주사를 꽂고 혈액을 흡입한 다음 급격히 되돌려보내는 충격요법도 시도했지만 엄마는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의사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죠. 심장질환 앓고 있는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게 위험하다고요. 결국 병실에서 누워만 있는 상태로 엄마가 깨어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슬퍼하면서 좋아지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어요. 의사는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일어나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게 마사지도 쉬지 않고 해주라고 얘기하셨어요. 식물인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변화된 건 초췌해진 몰골로 남은 아빠와 저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달라진 게 없었고 살만 빠진 상태였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처음 가지게 된 희망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며 엄마가 좋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편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나마 좀 안정이 되었었어요. 간호사가 해주던 일을 아빠와 제가 해야만 했고 저는 퇴근하면 바로 엄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뒤에서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엄마의 상태를 체크하며 힘겹게 살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무리하신 건지 쓰러지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엄마를 보살펴 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왔다 갔다 했었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다며 반찬들을 꽤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단둘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꽤 길게 자란 엄마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제 옆에 과일을 깎아서 뭐라도 먹어야 한다며 걱정을 해주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의 행동이 아니라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사고 나기 전에 보험이라도 들어져 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엄청 힘들었을 거야. 생명보험 들어있던 게 어디니? 그런 건 또 언제 들었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 줄 알고 계획하고 있었나 봐. 보험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떠나는 거잖아. 이참에 생명보험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식물인간이 돼서 그렇게 할 순 없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생명보험 왕창 들어놓는 건데 아쉽다 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선 저희 엄마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보험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 그렇게 나약한 분 아니세요. 분명 깨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을 더 들자고요? 돈 앞에서는 사람도 변하게 만든다더니 저희 엄마 보험금이 탐이 나나 봐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현재 볼 수는 없어도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말 가려서 하세요.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순간적으로 쌓여있던 스트레스까지 폭발이 되면서 어머님께 엄청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어차피 가망 없는 사람인데 돈이라도 만들고 떠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조만간 보험금 수령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님을 밀치며 다시는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경련이 일어났어요. 엄마를 붙잡고 왜 그러냐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닥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침대 밑으로 떨어진 물건을 주워 들었는데 그건 평상시에 엄마가 자주 사용하던 녹음기였습니다. 평상시 일상을 항상 녹음하던 버릇이 있어서 몸에 쥐고 다니셨는데 쓰러지면서 침대 프레임에 껴있었던 것 같았어요. 작동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된 상태라 엄마 서랍에 있던 건전지를 새로 교체하고 작동을 시켜보니 엄마가 쓰러졌을 당시의 시간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눌러보았고 그 안의 대화 내용에 시몬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조금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아니라며 옆에 있던 꽃병까지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가까이 가면서 들려오는 둘의 대화 소리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상견례장에서 너 왜 나 아는 체 안 했니? 세상 쪽팔렸나 봐. 그래도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아는 척 좀 하지.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건 내가 좀 서운하던데? 내가 예전처럼 너 괴롭히겠니? 우리 둘이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데 안 그래? 그냥 우리 모른 척하고 살자.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반대하고 싶었는데 네 아들이랑 우리 딸이 너무 사랑하는 사이라서 내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차피 너랑 나는 모르는 사이로 지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너랑 나는 이제 친구가 아니야. 사돈이라고. 서로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하자. 적당하게 선 긋고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와, 세상이 흐른 만큼 너 많이 변했구나. 나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 못하던 게 지금 명령까지 하는 거야? 나 김숙자야. 생각 안 나? 너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김숙자라고. 나이 먹었다고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지? 왕따였던 주제에 뜨거운 맛 좀 볼래? 그리곤 엄마와 시모의 몸싸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엄마는 하지 말라고 싫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엄마를 밀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참다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시어머니를 밀치는 소리가 들렸고 화를 억누르지 못한 시어머니께서 엄마에게 화를 내며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흐르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선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고 그 뒤로 제가 왔을 때 의식불명인 상태의 엄마가 심장 발작으로 인해 머리를 부딪힌 걸로 오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엄마는 정신을 잃기 전에 녹음기를 침대에 숨겨놓았던 거예요. 과거의 친구였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엄마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기까지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사과를 하기는커녕 그때의 감정을 다시 살려 엄마를 겁박하려 했던 시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엄마를 밀쳐서 머리를 다치게 하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척 행동을 해왔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시모는 자기가 아니라며 도망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문 앞에는 아빠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 이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빛에 분노가 올라와 있었고 아빠는 참을 수 없었는지 시모의 뺨을 때리며 멱살을 잡아 내팽개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께선 무릎을 꿇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아빠를 향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을 한 번에 겪게 되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지 모를 시간이 흘렀고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에 쥐어져 있던 서류를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넸고 그 안의 내용은 이혼 서류였어요. 모든 위자료에 대해서 자신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각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선 경찰에 연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가슴 아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남편은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저희 쪽에 변호사를 붙여준 상태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 금전적인 지원은 남편이 해주겠다는 또 하나의 각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최악의 사건들이었죠. 그리고 시모는 과거의 타인에 대해 나쁜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엄마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과거의 행동을 똑같이 하려고 했던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2년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닥으로 녹음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절대 밝혀질 수 없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치가 떨리고 시모의 가면 속 행동들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모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과 엄마에 대한 치료비와 저희 가족이 받게 된 정신적인 피해를 모두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현재 장애를 가지게 돼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지만 다행히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면서 신경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엄마에게 정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어요. 하루빨리 예전처럼 엄마와 함께 걸으면서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살면서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겪었던 사건들이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엄청난 오점으로 남게 된 것 같네요. 엄마는 그저 제가 행복하길 바라서 결혼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과거의 일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정상인처럼 걷게 될 그날을 떠올리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제가 언제 이런 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죽을 확률보다 아는 사람에게 죽을 확률이 크다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신중 또 신중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